윤봉길 의사, 나도 독립이 어렵다는 걸 안다. 그날 폭탄 하나가 역사를 뒤흔들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기념식. 수많은 일본군 장성들과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하나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폭탄을 던진 이는 바로 조선의 청년 윤봉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터진 폭탄은 단순히 일본군 대장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결연한 외침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하이에서 한국독립당의 도움으로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4월 29일 일본의 천장절 행사를 목표로 폭탄 2개를 손에 들었습니다. 수통형 폭탄 하나는 오른쪽 어깨에 걸고 도시락형 폭탄 하나는 손에 들고 그는 일본인을 가장해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식탁 중앙에 앉은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겨냥하며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며 시라카와 대장은 중상을 입었고 해군 중장 노무라, 주중 공사시계 미츠 등 일본군 요인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의 폭탄 소리는 일본 제국에 큰 충격을 안겼고 세계의 조선 독립의 목소리를 강렬히 알렸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진 직후 일본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신념과 행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병탄된 것은 우리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독립을 도모하려고 이 일을 결행했다. 이 한마디는 그의 결단과 애국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사전에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구입해 얼굴을 익히고 행사 당일 홍구공원 현장을 철저히 사전 조사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치밀했고 그의 행동은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진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1932년 5월 25일 상하이에서 일본군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살인죄, 살인미수, 폭발물 단속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조선 독립을 위한 나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의 결연한 태도는 재판관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1932년 12월 19일 일본 이시카와현의 한 계곡에서 윤봉길 의사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군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다. 더 할 말은 없다. 그의 생명은 총살로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남긴 의지는 조국의 독립운동사의 불멸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단순히 일본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총통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결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욱 강력한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짓밟힌 잔디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도 이와 같다는 생각에 슬픔이 샘솟았다. 잔디처럼 다시 일어날 조국을 꿈꾸며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은 단순한 물리적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탄 소리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잊지 않고 그날의 외침을 이어가야 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어갑시다.